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앞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 5%는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올해 1회 정도 0.25%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유겠고요. 미국의 IRA, 칩스법 등으로 보조금 정책을 펴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재무부는 미 국채를 발행하면서 확장 재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수급적으로도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었던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미 국채 보유를 계속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죠. 자, 직접 미국의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3년 11월에 중국이 1조 3,16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에는 중국이 8,054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네요.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미 국채 보유량이 38% 정도 감소한 모습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현재 미 국채 10년물이 5%를 넘네 안 넘네 하는 이러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보다는 미 국채의 초과 공급에, 즉 수급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의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인 빌 에크먼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운용하는 금액이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164억 달러라고 해요. 현재 환율 기준 한화로 따지면 약 22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정말 큰 금액을 운용하다 보니까 빌 에크먼의 한마디를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보시면 13시간 전에 트위터에서 경제 둔화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추측컨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권 숏에 베팅을 했던 포지션을 커버한다. 즉 해당 채권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5%를 넘겼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반락하면서 현재는 4.84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아직은 연준의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제스처는 올해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시장 금리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요. 아마도 이와 같은 5%대 금리 수준에서는 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수 있고 금융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높다면 개인들도 기업들도 금융사들도 모두 타격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보는 여러 지표들 중에서 현재 코스피 부근에서 2300 부근이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할 자리인지를 설명해 줄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시가총액과 통화량 간의 상대적 강도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M2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광의의 통화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흔히 통화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통화 기준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총을 M2 통화량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2005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평균 비율은 57.9%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데이터인 8월 데이터를 보면 비율이 52.87%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죠. 현재가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는 소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대략적으로 40% 정도 언저리임을 알 수 있고요.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대략 65에서 7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통화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 다시 한번 그래프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 심리 지수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움직임보다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도 심지어 2개월 선행하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상관계수는 0.76이라고 하고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보시면 10월 11일 부근을 기점으로 뉴스 심리 지수가 89.88에서 최근에는 96.21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 또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은 99.91이에요. 대략 100이라고 하고
이 1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보다 낮으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준이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DR 지표가 60m로 파고 들어갔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61.48, 60.19로 ADR 지표가 다시 6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는 60이 한번 깨졌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ADR 지표가 60m로 내려간 이후에는 머지않아서 반등이 나오게 됐는데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과매도 상태라고 모두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놓고 살펴보시면 2020년 3월 10일에 처음으로 ADR 지수가 60m로 내려갔고요. 그 이후로 2020년 3월 18일에 ADR이 최저점 42.41이었는데 이때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코스피 지수가 최저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시점이었죠. 그 이후로 급속하게 아시다시피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은 2022년 7월 4일인데 이때도 ADR이 54.04로 60 이하로 떨어졌죠. 네, 코스피 차트 보시면 2022년 7월 4일 부근에 이때가 딱 변곡의 시점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2022년 10월 13일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ADR이 54.95죠.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10월 11일에서 17일 요 부근에 변곡의 시작점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326포인트까지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로 급속도로 반등해서 현재는 2351 수준입니다. 이렇게 최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ADR 지표가 60이 깨졌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ADR 지표가 60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DR 지표를 보는 사이트 링크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4등분선을 살펴봐도 2302 부근이 중요한 다음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300 부근까지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오늘 저점인 2326포인트 정도로 마무리하고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저점이 가까워졌다. 머지않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공포 장세에서 꾸준히 저평가된 주식을 잘 매수하시다 보면 어차피 몇 개월 뒤에는 다 플러스로 계좌가 돌아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테마주나 잡주 이런 것들에는 굳이 손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